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려서 아쉽지만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저는 강원도 원산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사범대학을 졸업했고요.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쳤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에서 박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래소망스쿨에서 교감으로 재직 중이고요. 경기대 안에서 교양학부로 한반도 평화와 일상생활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타문화의 이해,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 탈북 학생의 이해, 북한의 이해라고 했을 때 그 이해란 진정 무엇일까요? 우리가 북한에 통일됐을 때 혹은 탈북민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이해해야 우선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을 이해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생활을 함께 해 나갈 때 진정한 이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사이의 이해, 진정으로 북한 사이를 이해하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마음을 느끼시는 분들은 북한 사이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11년제 교육을 12년제로 바꿨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텐데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바로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 교육이었습니다. 사실은 김일성이도 해방 후 제일 먼저 교육에 대해서 손을 다쳤는데요. 이것은 교육이 그만큼 북한에서 지금까지 유지한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에 증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북한은 5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개편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북한에서 왜 이렇게 교육을 중요시 여길까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강원도에서 원산 사범대를 졸업을 하고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교사로 10몇 년 동안 이제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김일성의 정치 사상, 그리고 대학 입시를 시험을 볼 때 그러한 것이 가장 큰 점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전체적인 시험 점수가 5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4점 이상이 정치 관련해서 우수한 성적을 맞는다고 했을 때 국어 과목이나 수학 과목 이런 기타 과목들이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아도 대학 입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원산사범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가리키다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에 경기도에 있는 삼척초등학교에서 재직을 할 때였습니다. 북한에서 공부를 하고 그들에게 이제 북한 교육을 하던 그러한 이제 방법으로 한국에 와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할아버지 성함이 무엇일까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초롱해서 저에게 다시 반문을 하죠. 제가 그러한 것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처럼 남과 북의 교육에서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런 3대 세습의 핵심으로 꽂혀 있다면 한국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계급 체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여쭤봅니다. 선생님은 북한에서
북한에서 나왔으니 그리고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했으니 성분 체제가 참 좋겠네요 라고 여쭤봤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저는 늘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 계층에 속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본 계층과 핵심 계층이 북한 사이를 유지하는데 아주 로얄 패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본 계층, 약 중앙당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김정은이를 바치고 국가를 1인 독재로 운영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이들이 무너지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들에게 그 당 일꾼으로 양성하는데 국가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들이 한 명이 여기서 배제될 그러한 기회를 다른 사람들이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오점들을 타인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원산에서 교사로 근무를 할 때 학생들이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과 달리 북한은 대학 입시 시험을 담임 교사가 추천서를 써서 가게 되는데요. 이 추천서가 없으면 대학 입시 볼 자격조차도 없게 됩니다. 이럴 때 이 밑에 있는 복잡계층, 북한에서의 소위 제일 하위 계층이죠. 이런 계층들의 자녀는 추천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되게 가슴 아파했던 것은 사실은 복잡계층 이런 국민들은 그들이 잘못 태어나서가 아니라 부모님들의 환경 조건상 그리고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시스템에서 저는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제1교포들이 복잡계층, 제일 하위 계층에 있는데요. 그들은 왜 그러냐면 일본 식민지로부터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 조선 한반도죠. 되게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북한에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특히 원산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의 제1교포들에게 제가 오고 가고 또 학생이 있을 때 그들에게 너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잖아. 분단국가도 너네 때문이잖아 라고 하면서 되게 갈시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이주민으로 살아보니 그들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일이 된다면 그들에게 진정한 사과 드릴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제1교포들에 대한 이런 편견, 그리고 미국에 대한 편견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항해도에 있는 신천 박물관에 가게 되면 6.25 전쟁 때 미국이 이제 북한 사람들을 얼마나 학살했는지에 대해서 교육하는 전시장이 있습니다. 박물관이죠. 그 박물관을 이제 견학하고 나올 때 저는 내 평생에 미국인을 한 사람만, 그때는 사실은 솔직한 말로 미국인이 아니죠. 미국 놈이죠. 미국 놈 한 사람만 만나봐라. 그러면 내가 우리 선조들의 원수의 핏값을 갚아주리라 라고 이제 다짐했었는데요. 이러한 경험들이 제가 한국에 와서 미국 원어민 교사들을 한국 학교에서 접촉을 한 3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공포감이 가셔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러한 것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원산 사범대를 졸업할 때 북한은 4년 동안을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면 4년제 대학 안에 6개월이라는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사훈련 시간에 이제 북한은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건지 이런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교육을 저는 강원도 고성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강원도 고성이 아니라 북강원도 고성에서 했는데요. 그럴 때 만안경으로 한국적을 쳐다보면서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되게 많이 중얼을 했었죠. 그러던 제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북한에 대한 실상 그리고 북한 교육을 알리는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는 그때 당시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은 참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으로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학생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부분,
부분은 '아 역시 한 핏줄은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처럼 지금 오늘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부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교육은 "정교는 아편이다."라고 배워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정교는 아편이다."라고 교육했던 제가 한국에 와서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그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사기꾼처럼 느껴졌죠. 왜냐하면 아니 눈으로 볼 수 있는 수령님도 "영원히 살아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마저도 94년에 이제 죽었죠. 김일성이가. 그때 저는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웡웡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믿었던 김일성마저도 죽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질문했던 말을 했던 그 권사님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에 오니 십자가가 참 많던데 성경에 그러면 십자가가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된다는 구절이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십자가가 다 지붕 위에 있던데 그러면 성경에는 십자가가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는 구절이 있을까요? 그 권사님이 하도 권장해서 한 번은 따라갔었습니다. 권사님의 이제 강요다운 강요로 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 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부모를 존경하라는 이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전화를 하지 않는 분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다.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못하는 자식도 불효다. 부모를 찾아뵙지 못하는 자식도 불효다. 하면서 쭉 나열을 하는데 하나서부터 10가지를 말씀하시면 이 하나서부터 10가지가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도중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하죠. 그렇게 불효자식은 어떻게 살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까? 갈 수 없어서 불효자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설교 도중에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목사님이 너무 놀라셨고 되게 대형 교회였습니다. 대형 교회였는데요. 깜짝 놀랐죠. 그때 저를 잘 이제 이렇게 권사님들과 잘 이제 믿음으로 서도록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도와주셨던 분이 지금 이제 서울에서 다른 교회로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나오셔서 다른 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아주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가끔씩 인사를 뵈면서 아 그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지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북한이 통일되면 저처럼 우왕좌왕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한 주민들 즉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북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전도를 할까? 내가 북한 사람이라면 무엇이 궁금해할까라는 시점을 가지고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이러한 교육들을 받았던 제가 지금까지 사례로 들었던 일본인, 미국인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북한에서는 다른 생각과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조직 체제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은 태어나서 타가서부터 유치원까지 철저하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사상으로 이제 교육을 받게 되고요. 한국의 초등학교 2학년 나이부터 선언단 조직생활부터 시작해서 사로총 조직생활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여맹이라는 조직생활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노동자 이런 사람들은 직맹 그리고 농민들은 농맹 이런 관계로 이제 철저하게 조직 생활을 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만 16세를 이제 만 16세 이상을 성인으로 하고 만 16세 이하를 학생이다라고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보게 되면 성인이나 그리고 이제 임산부 그리고 16세 이하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노동을 금한다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진에서처럼 보게 되면처럼 16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봄 이제 모내기철이나 가을에 이렇게 이제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그리고 나무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 가을 추수에 벼를 베거나 강냉이 옥수수를 베거나 콩 가을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말했던 대학교 4년에서 이제 6개월 동안은 군사 훈련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처럼 그냥 엎드려 총 그리고 뭐 이제 총 분해라던가 그리고 총 맞추기라던가 그리고 사격 연습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등중학교 이제 졸업 올라가기 전 중학교 3학년 나이가 되면 이렇게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이 군사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 사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조기대 훈련을 하게 되고요. 이 훈련을 조기대 훈련이다라고 이제 하고요. 그리고 대학생들 6개월 동안 하는 거는 교도 훈련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동의 노동과 그리고 군사훈련, 군사훈련은 북한에서 교육에서는 군사훈련 플러스 체육단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북한에서의 교육이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16세 이하의 아이들을 노동할 수 없고 임산부를 노동할 수도 없고 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런 법을 정하게 된 이유는 유엔에서 탈북민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제 유엔에서 인권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것들을 신경 쓰기 위해서 90년대 이제 그 초반에 8월에 이제 유엔에다가 가입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9월이죠. 9월에 아동 권리 협약에 이제 비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유엔에서는 북한에다가 의무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보게 되면 아동 권리를 보장하게 하여 실현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철저하게 실행할 것이 아동 권리 협약의 의무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실행하도록 강조를 하죠. 그런데 이런 계층이라던가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북한 사이의 정치 사상 그리고 탈북민들의 증언을 보면 이제 어린 아이들이라던가 임산부들을 살해하거나 노동을 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엔과 괴리되는 이런 북한의 제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북한의 사회 계층에서 대우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렇게 한국과 달리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되게 놀랐었거든요. 야당과 여당이 서로가 논쟁을 하면서 싸우는 모습이 신선하기도 했고 놀라웠기도 했었어요. 근데 북한은 이렇게 전 인민을 이해하고 그들을 대표하는 것이 수령이고 당과 인민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면서 1인 독재 체제로 가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알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학생이 탈북 학생이 저희 미래소망 스쿨에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2018년도에 미국을 가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되는 아이들을 우리 이제 여기 이안교회에서도 저희 쪽에 많은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평가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4명을 미국을 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중에서 한 명의 학생이 가게 됐었는데 못 가겠다고 부모님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왜 못 간다고 하지? 비용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일일까라고 이제 다시 물어봤더니 학생이 북한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미국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미국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포에 떨어서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이러한 학생들이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이렇게 김일성의 혁명사상 그리고 김정일, 김정수 이런 김정숙이는 이제 김정일의 어머니죠.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공포로 미국을 가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가면서 4명이 갔다 오고 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미국 무섭지 않아?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데려가기 전 제가 먼저 한 여러 차례 미국을 갈 때 처음에 미국에 공항에 딱 도착해서 공항에서 내리기가 좀 무서웠죠. 이만큼 대개 북한에서의 교육이 철저하고 빈틈없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뇌 교육이 끊임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에 입국한 지 한 10년이 되는데요. 재작년, 그러니까 8년 차죠. 8년 차에 2018년, 19년 요때 용산 기지로 진학을 가면서 다른 이제 대학원의 오누님들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지나가는데 용산 기지를 지키고 있는 미군 군인들을 청매고 있는 군인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을 딱 보는 순간 마음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으니 옆에서 한 교수님께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다 버리지 못했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마음으로는 아무렇지 않는데 어느 순간 무의식에 나한테 잠재됐던 미국이라는 것이 8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두 주먹을 꽉 부러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북한에는 아직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나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그쪽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같은 꽃다운 청년들이 아직도 많을 것이고 그들이 여러분들처럼 밝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용접하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주위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많은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조금 널리 알리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우선 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북한을 더 많이 다방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미래소망스쿨에 있으면서 초기에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이거였습니다. 교감생님 통일되면은 북한에 가셔야지요. 당황했습니다. 내가 북한을 가야 되나? 그것이 싫어서 떠났는데 북한을 가야 되나? 가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가라고 하지? 그런데 지금은 답이 달라졌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가라면 가겠습니다라고 답을 바뀌고 나가는데요. 가야지요. 갈 수만 있다면 가야 하고 그곳에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종교는 아편이라고 교육했던 내 교육이 잘못됐다고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겠죠. 네, 제가 전에 이제 조금 전에 강의를 하면서 신분증 그리고 공민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할까봐 북한의 공민증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이제 처음에는 공민증이 여러분들이 신분증을 이렇게 한 장이잖아요. 플라스틱으로. 근데 북한은 옛날에는 책자식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98년도에 개신을 했죠. 갱신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신분증을 앞뒤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는 이렇게 이름 그래서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 민족별 그래서 민족별이 있는 거 봐서는 해외에서도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 시민들은 평양 시민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평양의 명예 시민증이라고 해서 따로 가지고 있어서 이 시민증이 있어야만 평양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평양에 들어가서 사는 게 꿈의 소원이다라고 이제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에 오면 그렇게도 서울에 이제 머물려고 하죠. 왜 수도니까요. 뛰게 되면 당중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8차 당대회 때 김정은이가 이제 당중 이렇게 들면은 모두 이렇게 강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당중을 들잖아요. 그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당중인데 이 당중이 김일성의 초상화가 있기 때문에 사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겨지거나 사진이 이제 뭘 묻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얀 가재천을 이렇게 사서 정중히 이제 보관했다가 당 생활청화가 있는 날 저거를 메고 이제 가는데요. 저희가 어장에 딱 뜨지니까 어릴
살 나이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아버지 당증이 있는 거예요. 국민증을 받기 전에 학생들은 출생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당증에다 출생증을 딱 끼워 가지고 가지천에 딱 싸서 넣어 놨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넣은 거를 모르고 아버지가 저 당증을 가지고 당회에 가서 당증을 딱 들어서 딱 펼쳐서 둘러고 보니까 그 안에 나의 출생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감히 당증에다가 출생증을 넣을 수 있단 말이야 해서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당 생활청화를 내가 자녀 교육을 잘 못해서 나의 당증에 수령님의 영예로운 이런 처상아가 끼어있는 이런 거에 딸이 이제 출생증을 넣어서 자녀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렇게 이제 강당에 20명이다 그러면 20명이 한 명씩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잘해라라는 식으로 막 비판을 하는 거죠. 이런 당 생활청화를 일주일 동안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종아리를 맞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북한은 이 당증을 귀하게 여긴다. 사실 이제 북한에서 제가 떠날 때에는 뭐 다른 것 때문에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외화벌이로 교사로 하다가 94년부터 이제 강원도는 이제 우지역에는 그러니까 함경북도 양강도 이런 지역에서는 94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강원도 원산시 같은 경우는 해변가가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해변으로 인해서 러시아인들과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객들로 인해서 강원도 원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고난의 행군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67년도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67년도에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북한에서 교사를 하시던 분들이 대거 장사의 길을 나가거나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해외로 돈벌이를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이제 돈을 대줘서 회화벌이로 중국으로 나와서 3년만 있고 돌아와라 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희 오빠가 한국으로 오고 저도 왔고 저희 오라버님과 새언니 그리고 조카 모두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것이 내 마음 같지 않구나.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북한으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를 전할 것을 마음으로 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의 이러한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되면 디테일하게 더 여러분들과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이한교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혹은 목사님을 통해서 궁금한 것을 알려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강의 자료나 북한의 원전 자료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살았던 지역의 대학의 사진들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산시에는 이렇게 유명한 대학들도 많고요. 북한 이탈 주민들 소위 아까 말했던 중산 중 이상의 사람들에게 통일되면 어디 가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평양보다 원산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원산은 그만큼 아름답고요. 그런 날이 왔을 때 제가 살았던 동네 가이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함흥냉면 맛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퀴즈를 내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데 북한도 코로나가 이제 힘들어서 봉쇄를 했죠. 퀴즈. 북한에서의 코로나 학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